화가 치밀어 일자리를 잃거나 질투심에 관계를 망치거나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을 아십니까?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공평하며 혼란스럽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위대한 사상가들이 혼돈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수련,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토아의 원리를 통해 어떻게 혼돈 속에서도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무시한다면 스트레스, 불안, 후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한다면 강인한 사람들이 왜 소리 지르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지, 즉 자신을 지배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스토아 철학에 매료되어 연구하고 실천하며 역경 속에서도 내면의 힘, 명료함, 평온함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이 지혜를 나누고 있는 아드리아노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기다리던 메시지가 오지 않거나 혹은 두려운 답변이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잘 짜여진 계획이 무너졌을 때 평화를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자기 수련의 진가가 드러나고 스토아 철학의 힘이 발휘됩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건에 대해 내리는 판단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첫걸음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에 거의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의 생각, 상사의 행동,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면 좌절, 불안, 불균형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마음, 즉 당신의 판단, 반응, 선택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감이나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숨 막히는 일상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환경의 노예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자기 통제를 통해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스토아식 자기 수련의 핵심은 반응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고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화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분노의 폭발이나 충동적인 반응 때문에 관계, 직업, 기회를 망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윌 스미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수십 년간 존경받던 배우였지만 한순간의 감정 조절 실패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고 계약을 잃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했고 자기 수련의 부재가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빅터 프랭클,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가족을 잃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 가장 깊은 수준의 자기 통제입니다. 하지만 좋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매일의 연습에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멈춰서 관찰하고 자문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내려놓으세요. 만약 통제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폭발하는 대신 심호흡을 하고 복수하는 대신 물러나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꾸준히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Frontiers in Psych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능력을 개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수준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개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즉 자동적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석을 재구성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누가 당신을 끼어들었을 때, 직장에서 비판을 받을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말입니다. 폭발 직전의 폭탄이 아니라 폭풍 속의 굳건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통제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상을 뒤엎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차갑고 냉담하고 무감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자기 수련은 당신이 사람들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잘 듣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행동하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마음 훈련을 시작하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적어보고 매일 그것을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문해 보세요. 이 반응이 나를 평화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까? 아니면 더 멀리 데려다 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다스린다면 아무것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를 제외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가 관계를 파괴하고 프로젝트를 망치고 불안과 깊은 좌절을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점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세네카는 기대는 모든 실망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평화를 위한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거의 대부분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현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한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잘못되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더 존중해 주기를,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기를, 계획이 정확히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얼마나 많이 기대했습니까? 솔직해지세요. 얼마나 자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진실은 우리가 삶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비현실적인 투영의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매일 완벽한 삶, 이상적인 관계, 눈부신 커리어의 환상을 우리에게 팝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편집된 행복의 버전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비현실적인 것에 기반한 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거칠게, 실수, 예상치 못한 일, 침묵과 함께 나타날 때 당신은 좌절하고 반항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키워온 비현실적인 기대였습니다. 스토아적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장애물을 예상하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감사하지 않고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비관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깨어나면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참견쟁이, 배은망덕한 자, 건방진 자, 불성실한 자, 악의적인 자, 이기적인 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 모든 결점들은 선과 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세상으로부터 덜 기대할수록 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놀라움, 보너스였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취업 면접을 볼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고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채용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대신 반대로 하세요.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세요.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통제 밖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미리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더 친절하고 더 함께 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많이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는 요구가 되고 요구는 분노가 되며 관계는 전쟁터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이 제안하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게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상화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생겨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덴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커플은 좌절감이 더 크고 관계 만족도가 더 낮았습니다. 대중의 상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덜 기대할수록 가진 것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생각해 보세요. 천재적인 아티스트였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기를 거의 필사적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그녀는 정서적 붕괴를 경험하고 자기 파괴적인 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재능으로 가득 찼지만 정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녀의 마음은 삶으로부터 기대했던 것과 실제 삶이 제공한 것 사이의 차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키아누 리브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을 포함하여 깊은 상실을 겪었지만 삶 앞에서 존경할 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과도함이나 스캔들, 명예에 대한 집착 없이 말입니다. 그는 스토아 학자들이 항상 말했던 것을 이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모든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여라. 이러한 사고방식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대의 무게를 덜어주고 수용의 힘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삶 앞에서 수동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일 필요는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심과 기대를 조정하여 평화를 파괴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상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때는 이 기대는 합리적인가, 아니면 나의 투영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결국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만약 당신이 무적이 되고 싶다면 당신이 승리할 수 없는 싸움에 들어가지 마세요. 기대는 그러한 싸움 중 하나입니다. 이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 평화를 잃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하는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욕, 판단, 외부의 기대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모든 비판이 사형 선고인 것처럼 남의 생각이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물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말에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당신의 해석이 모욕에 힘을 주거나 빼앗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모든 종류의 의견을 증폭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익명의 댓글, 비현실적인 비교, 불합리한 기대에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신을 드러내도 공격하고 수정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머릿속에서 비판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무언가를 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중의 여론에 대한 이러한 노예 상태는 마음을 가둡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모욕을 당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바꾸세요. 사실이 아니라면 흔들리지 마세요. 라고 썼습니다.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해방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사라질 것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변화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공정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죄책감을 내면화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자는 관찰하고 반추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는 분석합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조정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존엄성을 유지하며 계속합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자기 수련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것은 무관심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필터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과 내면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터 없이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처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자율성을 기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들은 비판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을 적절한 위치에 놓을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학자들이 아타락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외부의 혼란과 상관없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이것의 예는 명확합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살펴봅시다. 수년 동안 대중의 여론, 파파라치, 독성 댓글에 시달렸던 스타입니다. 압력이 너무 커서 그녀는 공개적으로 정서적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필터 없는 삶의 완벽한 초상입니다. 모든 비판이 상처가 되는 삶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미스터 로저스로 알려진 프레드 로저스, 평온함의 상징이 된 아동 교육자의 예가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거나 어떤 순간에 신용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목소리가 자신의 내면의 확신을 압도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스토아 철학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적용하려면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내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투영인가? 당신은 공격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받을 가치가 없는 것에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여전히 당신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을 장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매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는 유일한 의견은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보다 당신 자신의 승인을 더 중시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결코 지배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나서 휴대전화를 보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요구를 담은 이메일, 나쁜 소식을 알리는 전화, 가족과의 다툼,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그리고 당신의 하루는 무너집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작은 반가소에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지 사건을 통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자들이 아파테이아라고 불렀던 것, 현대적인 의미의 무관심이나 무감각이 아니라 폭풍 속의 평정, 이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부족한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 삶의 질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피상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책임감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함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진실은 감정적인 오토파일럿으로 사는 것이 당신의 시간, 건강,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마음은 47% 이상의 시간 동안 산만해져 있습니다. 즉, 과거에 갇히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산만함 속에서 당신의 평화를 훼손하는 감정적인 반가쇠가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재정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겨우 생활비만 충당할 수 있는 급여에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마음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두려움, 절망, 짜증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아파테이아 상태에서는 심호흡을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집중해서 행동합니다.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기보다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빚을 재협상하고 추가 수입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자는 이성적으로 현재에 행동하지만 반응적인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정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교통체증에서 누가 차를 끼어들었다는 사소한 일로 완전히 제어력을 잃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생존 모드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작은 세부 사항이 내부의 화산을 폭발시켰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당신은 대양에서 항해하는 사령관과 같아야 합니다. 파도는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키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오늘날 주문처럼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필요한 고통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통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 가능합니다. 하루의 작은 의식적인 휴식으로 시작합니다. 불쾌한 일이 발생하면 호흡하고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고 반응을 선택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마음은 감정의 주인이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경우를 살펴보세요.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통제되지 않는 충동적인 행동에 살아있는 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충동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산, 직업,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노크아웃은 링 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통제의 부재가 그의 성공을 방해했습니다. 이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크를 살펴보세요.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정신과 목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으로부터 빼앗길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제외됩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스토아 철학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날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 분노,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은 뇌는 가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화가 치밀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함을 선택하는 순간 내 안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스토아 철학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반응을 주도하는 주인이 되라고 가르쳐요. 세상의 시련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는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보다 더 값진 분은 없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엄청난 동기부여를 갈망하지만 스토아는 뜨거운 열정이 아닌 책임감에서 올바른 행동이 시작된다고 말해요.
에픽테토스는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어려움에 맞설 용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했죠.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즉 해야 할 일을 하려면 엄청난 의지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뒤집는 말입니다. 스토아에게 의지는 행동 이후에 오는 것이지 그 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의 실천을 강조했죠. 이론이 아닌 삶의 매 순간 실천하는 철학 말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그조차도 스스로에게 일어서라. 네가 태어난 건 나태함에 잠기는 게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서다 라고 채찍질했죠. 단순한 격려가 아닌 멈춰있는 나를 일깨우는 훈련의 외침입니다. 해야 할 건 아는데 막상 시작이 안 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극에서 우리의 생명력이 점점 흩어져 버립니다. 스토아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일들을 꾸준히 반복하는데 진정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 말이죠. 네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지금 당장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결과를 통제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 바로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 단순함 때문에 스토아는 타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일할 수 있다면 하세요.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세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훈련하세요. 스토아는 후회나 변명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변명에 쓰는 시간은 자기 변화에 쓸 수 있습니다. 맹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답은 언제나 나라는 사람의 본질, 이성, 용기, 정의, 절제로 이끌어지는 행동입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않지만 나태함을 거부하는 행동 말이에요. 스토아에게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입니다. 세네카는 망설이는 동안 인생은 흘러간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이 보장된 것처럼 살지만 하루하루 미루는 것은 단순한 소홀함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매일의 훈련은 가능성과 운명을 잇는 연결고리이며 작은 결정들이 굳건함으로 이어져 만들어집니다. 의지가 없어도 일찍 일어나고 열정이 없어도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목격자가 없어도 약속을 지킵니다. 보상은 인정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입니다. 스토아의 행동에는 거의 성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변명에 굴하지 않는 단련된 영혼의 표현이죠. 혼란 속에서도 스토아는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내가 필요하다면 인내하고, 굳건함이 필요하다면 견디고, 겸손이 필요하다면 겸손해집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정의로워서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탁월함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웅장한 연설이나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 일어서서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실패한다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역경은 사람의 성격을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스토아적인 혁명은 일상을 미덕을 위한 전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매 순간 행동이 중요하고 매 행동이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대신 변화의 원인이 되는 삶 말이죠. 훈련된 행동은 의도를 현실로 만듭니다.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길을 결정합니다. 가장 큰 이득은 완벽한 환경이나 기분, 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행동하세요. 행동 안에서 성격은 강해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운명은 바뀝니다. 내면의 성장과 스토아적인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